앞에 있는 거랑 같이 이렇게 좀 보내줄 테니까 그냥 새로운 파트 부분들 이쪽 부분 막 심화해서 막 역학처럼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그냥 귀에다가 때려놓고 다른 작업을 하면서 해도 괜찮아 이쪽은. 근데 이제 방학 끝나고 나서 전기력 들어가는 그 파트가 이제 또 발목 잡는 파트가 되거든. 그때 이제 좀 신경을 우리 좀 많이 이렇게 좀 써야 되고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난 하루를 한번 먹어볼까? 나도 잠이었나? 자, 이제 두 번째 평행경계면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부분 어떻게 이야기되는 건지 살펴봐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이 녀석이 지금 경계면에서 너 세타로 들어갔구나. 한번 우리 감으로 느껴봅시다. 그럼 얘 세타보다 크게 나오겠어? 작게 나오겠어? 똑같이 나와. 왜냐면 양쪽이 같잖아, 매질이. 그러면 평행경계면에서는 항상 각이 같게 나와. 이게 두께가 달라지고 다른 매질로 바뀌더라도 그거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평행경계면에서 어떻게 양쪽이 같네? 그럼 세타로 들어간 녀석은 무조건 세타로 나와야 돼. 그걸 이제 증명하는 방법으로 우리 이거 하나 살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 녀석은 공기에서 유리로 가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 이때의 값을 세타, 이때 굴절각 세타 1이면 이때 입사각이 얼마만큼? 세타 1이 될 테고요. 이때 굴절각 세타 2로 두면 이 녀석도 세타 2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상대 굴절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공기에서 유리원 N1으로 진행했고요. N1에서 얼마만큼? N2로 진행했고요. N2에서 또 어디로 진행한 거야? N0으로 진행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곱해버리면 얼마가 돼야 돼?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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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는 거네. 근데 우리는 저 상대 굴절률 저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 수 있어. N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살펴보다 보니까 누가 소환매질, 이게 소환매질, 미란매질인 거지. 그러니까 큰 값, 작은 값 배열 어떻게 돼야 될지 알 수 있고요.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사인 세타가 크고 굴절각 세타 1이 작겠군요. 저 상대 굴절률 중에서 우리는 그중 한 개, 전파속도 파장보다는 보통 이걸로 많이 각도로 가지고 노니까 그럼 N2에서 우리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니까 N2 1에서 2로 진행한대. 1으로 들어갔고 2로 갔어. 그쵸? 그냥 우리는 누가 또 소환매질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거야? 소환매질 어디지? 유리 1이 더 소환매질인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소환매질이니까 소환매질에서 미란매질로 진행했네. 그러면 큰 값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세타 1, 작은 값 아래에 있어야 돼. 세 번째, 유리에서 공기 들어가는 거 살펴보니까 미란돼서 소환대로 갔네. 그래서 저 녀석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 굴절률 중에 하나 써먹는 거죠. 이 녀석을 다 곱했더니 얼마라는 거야? 1이 나왔다.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지금 몰랐다는 거잖아. 근데 이 녀석 사라져버리고 이 녀석 사라진데 이게 1 되려면 얘가 사인 세타면 얘도 사인 세타가 돼야 되니까 너 얼마 돼야 돼?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건 양으로 한번 방학 때 느껴주시고 이렇게 계속 양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정성적으로 얘 세타로 들어갔으니까 세타로 나와야지 라고 하는 정성적인 감각을 더 키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어서 계속 살펴봐 봅시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진동수가 다른 빛이래.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 때 뭐에 대한 내용 이야기했었냐면 파장에 따른 우리 굴절률에 대한 내용들 공부했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같은 매질이라고 하더라도 굴절률을 다 어떻게 다르게 느끼더라. 그래서 이 형태. 그래서 파장이 긴 빨간색은 굴절률을 작게 느끼는 거고 파란색, 보라색 계열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굴절률을 크게 느낀다고요. 자, 쌤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같은 각도로 집어쳐 넣었어. 빨간색을 넣었더니 이렇게 됐으면 파란색을 넣게 되면
굴절률이 크다는 건 더 많이 꺾인다는 사실인 거지. 굴절률이 크니까 더 많이 꺾이네. 그런데 이 녀석이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돼 주셔야 될 테고요. 세타로 넣었으니까 파란색도 나올 때는 얼마나 돼야 돼? 세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경로들을 보면서 넌 무슨 색? 빨간색. 넌 무슨 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파란색이건 빨간색이건 세타로 넣었으면 세타로는 나와야 돼. 그런데 왜 얘가 뒤쪽으로 갔지? 상대적인 굴절률을 더 크게 느꼈구나.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 왜? 쌤이 A라고 하는 빛과 B라고 하는 빛을 다른 각도로 집어쳐 넣었거든요. 매질 1과 매질 2에.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같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누가 파란색이고 누가 빨간색인지 알 수 있겠어? 밑에 게 누가 더 많이 꺾여 가는지 보는 거야. 삐비비비비 이 녀석은 여기에서 이만큼 꺾었고 얘는 삐비비비비 가던 녀석이 이만큼 꺾인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꺾였다는 건 속력차를 더 많이 느꼈다는 뜻이고요. 굴절률이 더 크게 느꼈으니까 너 무슨 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너 무슨 색이구나? 빨간색이구나. 너 진동수가 작은 녀석이구나. 너 진동수가 큰 녀석이구나.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느껴주시면 된다. 자, 세 번째 원형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원형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요. 자, 원형 경계면은 특징이 있는데 항상 이것만 보시면 돼. 왜? 중심을 지나는 이 선이 무슨 선이야? 법선이 되겠지. 그럼 지금 굴절이 이 경계면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선이 무슨 선이 돼버려? 법선이 되겠죠. 왜? 이 경계면에서 법선, 이 경계면에서 법선. 그러면 얘는 이게 세타 원이면 이게 얼마라는 거야? 세타 원이 된다는 소린 거지. 즉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쌤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 내볼 테니까 상대적인 굴절률을 한번 살펴보자. 빛이 이렇게 지금 들어갔대. 그래서 세타 원으로 이렇게 꺾였어. A하고 B 중에 누가 소환 매질이지? 누가 소환 매질? 지금 그림이 예쁘지는 않지만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야. 그치? A가 소환 매질이고 B가 미란 매질인 건 알아.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이렇게 가더래. 빛이 이렇게 지금 들어온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여서 들어온 빛이 이렇게 나가더래. 그럼 B와 C 중에서 누가 더 미란 매질이지? 이렇게 들어온 녀석이 이렇게 간 거야. 90도가 되게 나간 거야. 그냥 입사각이 커, 굴절각이 커? 굴절각이 크지. 그럼 B와 C 중에 누가 미란 매질이지? 오. 이게 계속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진행할 때는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 누가 더 커? 입사각이 더 커.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는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누가 더 커? 굴절각이 더 커. 오케이? 그럼 B와 C 중에 누가 더 미란 매질? B가 미란 매질이지.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소환 더 나가. 근데 수능형 문제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주거든. 그러면 A하고 C 중에 누가 더 소화냐, 누가 더 미라냐, 누가 굴절률이 크냐, 누가 전파속도 빠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냥 앞에 썼던 방법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 왜냐면 얘가 세타 원이면 이 녀석도 세타 원이잖아. 세타 원으로 갔던 이 녀석이 이만큼 돼서 각이 이만큼 됐고 세타 원으로 들어갔던 녀석이 각이 이만큼이 됐어. 누가 더 많이 꺾인 거야? C가 더 많이 꺾인 거지. C가 더 많이 꺾였다는 건 속력차가 더 큰 거지.
그럼 A와 B의 굴절률의 B와 B와 C의 굴절률의 B 중에 누가 더 상대적인 차이가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그니까 둘 중에 얘는 소했다면 얘는 더 소한 매질이야.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어? 앞에 있는 이 부분 잘라서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원형 경계면에서는 이 각이 주어진 거하고 똑같거든. 평행에서는 이 각이 주어진 거하고 똑같거든. 둘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많이 꺾였다. 상대적인 굴절률의 차이가 크다. 그러면 누가 더 소한지 밀한지 이게 똑같이 소하다가 아니고 결정이 되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15페이지 이야기했고요. 자, 예제 1번 보면서 지금까지 한 거 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 1번. 단색감이 매질 A에서 BC로 간대. 누가 더 소해? 그래,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쓰면서 얘는 패턴이 이 패턴이야. 역학의 패턴하고는 달라. 푸는 방법들이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자, 소한 매질, 밀한 매질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바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너 전파 속도 빠르고요. 너 전파 속도 느려야 되고요. 너 파장 길어야 되고 너 파장 짧아야 되고 너 굴절률 작아야 되고 너는 굴절률이 커야 돼. 자, 소한대에서 밀한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입사각이 무엇? 굴절각보다 커야 돼. 자, 이제 갑니다. 매질에서의 각 A와 B 살펴보니까 입사각이 커야 되죠. 빛의 전파속도 소한 매질 A가 커야 되죠. 빛의 진동수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누구? 일정해야 돼. 변하면 안 되고요. 빛의 파장은 속도가 빠른 소한 매질, 굴절률이 작은 쪽에서 파장이 길어야 되고요. 고로 소한 매질이 굴절률이 작으니까 너 B가 굴절률이 높구나. 이게 연습이 돼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타임어택 들어가는 부분이지 다른 색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야. 자, 이번에는 누구? A에서 C로 간답니다. A에서 C로 가는데 우리는 알 수 있네. 누가 더 소한 매질? 그치, 이게 소한 매질, 이게 밀한 매질이다. 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우리는 굴절각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자, 갑니다. 매질에서의 각, C가 더 커야 되겠네. 빛의 속력은 C가 소하니까 더 빨라야 되겠네. 진동수 변하면 안 되겠네. 빛의 파장은 누가? C가 더 커야 되지. 왜?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굴절률은 C가 작으니까 A겠구나. 오케이, 그럼 A, B, C 중에 가장 소한 매질은 누구야? 그치. 지금 얘는 이 정보로 C가 가장 굴절률이 작고 그 다음에 A가 작고 그 다음에 누가? B가 제일 크구나. 항상 물어보는 게 이런 패턴이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물결파의 굴절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숫자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자, 이 그림은 문제 보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고 얘는 파면이야 파동의 진행이야? 파면이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녀석이 이렇게 꺾였다, 이렇게 들어왔던 녀석이 이렇게 꺾였다가 아니야. 그럼 이건 파면이다 보니까 우리는 호이겐스 원리에 의해서 파면을 보면서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하네. 근데 여기에서 90도 돼야 되니까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결파에서는 이렇게 호이겐스 원리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얘는 3cm고 얘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 거지. 그래서 A가 무슨 매질? 소한 매질. B는 무슨 매질? 밀한 매질. 너가 깊은 물이구나. 너가 얕은 물이구나. 근데 얘는 계산을 좀 쌤이 시켜놨으니까 한번 써보자.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 파동이 시작된 부분이 A니까 A, B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소한 매질, 밀한 매질 우리는 정했지. 호이겐스 원리에 의해서 이 녀석을 봤으니까 B가 밀한 매질이니까
굴절률 큰 값이 위에 있고 작은 값이 아래에 되게 배치되면 되니까 A에서의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A를 위에 작은 녀석 아래에. 파장은 A가 더 길겠네. 위에 파장 짧은 거 아래에. 입사각과 굴절각 아까 이야기했죠. 경계면과 입사 파면이 이루는가. 이게 입사각. 경계면과 굴절 파면이 이루는가. 이게 굴절각.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누가 더 크구나? 입사각이 크니까 사인 45도 위에 배치시키고 사인 얼마만큼? 30도 아래에 배치시키고. 자, 우리는 이게 소환 매질이니까 이게 당연히 깊은 물이고 이거는 얕은 물이 되겠구나. 왜? 탄성파는 매질의 탄성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자, 입사각과 굴절각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바로 이야기하면 되지. 입사각 45도, 굴절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거 얼마? 30도. A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A에서의 전파 속력은 진동수가 20Hz고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니까 우리는 진동수의 파장의 곱인 거죠. 3cm는 얼마? 100분의 3m다 보니까 이 녀석은 얼마가 되겠구나? 0.6m/s가 되겠구나. 세 번째, B에서의 물결파의 진동수는 여전히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20Hz. 1번, B에서 물결파의 파장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B에서 물결파의 파장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써먹어야 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값이 특수각 정도는 외우고 있어줘야 돼. 그래서 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그래서 굴절율이 1대 루트 2였다는 거야. 얘가 1대 루트이면 다 1대 루트인 거야. 그죠? 그러면 B에서의 물결파의 파장은 A가 3cm였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B는 얼마만큼? 유리화 안 시키고 그냥 이야기하자. 루트 2분의 3c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 여기에서 뽑아낸 거니까. 근데 교과서에서는 무엇만 나오냐면 이것만 나와. NA 사인 세타 A는 MB 사인 세타 B만 나와. 근데 문제가 어떤 출제 관점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 그냥 이걸 통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야. 다 걸려. 그러면 뭘 물어봐도 여기에 걸려. F는 MA에서 우리는 F나 A를 엄청나게 숨겨놨잖아. 앞에서는. 근데 얘는 이렇게 써두면 하나 걸리는 게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정 모르겠으면 그냥 써놓고 거기에서 산수만 잘하면 돼. 근데 이렇게 쉬워지는데 왜 다 던지는 거야 도대체? 근데 아예 좀 단원을 좀 바꿔놓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3단원을 좀 먼저 하고 2단원을 하고 1단원을 하면 그래도 던지겠지. 3단원 또 이렇게 해도 또 어렵다는 친구 분명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B에서의 물결파의 속력 살펴봅시다. 그럼 이 녀석이 0.6이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B를 이루어야 되니까 얼마만큼? 얘는 속력이 루트 2분의 0.6m/s. 이 B를 가져야지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지. 왜? 이건 변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0.6m/s. A와 B 중에서 소한 곳이 누구야? 깊은 물이겠네요. 그래서 깊은 것은 누구? A. 자, 그림은 반원형 모양의 매질 A에서 B로 입사한 단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라? 선분 주어져 있네. 그럼 우리 한번 또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 연습할 겸 상대 굴절률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고 있으니까 A에서 B. 기준이 어디구나? NA, MB. 그럼 우리는 누가 소한지 밀한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지. 누가 소해? A가 소하고 너 미라구나. 그래서 A가 소하니까 너 굴절률 자꾸 큰 거야.
B는. 그러면 큰 값을 계속 위로 배치시키면 되니까 그럼 소환매질에서 전파속도 빠르니까 이렇게 표현될 테고, 누구 파장이 긴 녀석이 A일 테니까 이렇게 표현될 테고, 소환매질에서 밀합매질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입사각을 I, 이 녀석의 굴절각을 R이다라고 한다면 입사각이 크겠네. 사인 I, 사인 R. 근데 선분비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반원형 물통 스넬의 법칙 실험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A 위에 아래쪽에 B 이런 식으로. 자, 봐봅시다. 단색강의 진동수는 A와 B가 같죠. 단색강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지. 왜? 소환매질이니까요. 전파속도 빠르니까요. 단색강의 파장은 A에서가 B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파장 이야기하는데 누구? A에서의 파장은 B의 파장에 비해서 얼마? B분의 A, 람다 B 이런 식으로 바로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실수 안 하려면 뭐 하는 거야?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상대 굴절을 써놓고 가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A분의 B배가 아니죠. B분의 A배죠. 굴절률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왜? 소환매질, 밀합매질 정해져 있으니까요.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증가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굴절률의 B가 뭐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데 이 녀석이 증가하면 같은 비율로 증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 이게 교과서에서 이야기되는 스넬의 법칙, 즉 상대 굴절률의 일부분만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입사각을 증가한다고 해서 굴절률은 변하지 않죠. A를 증가시키면 누구도 증가해야 돼? B도 증가해야 돼. 왜? A와 B의 상대 굴절률은 뭐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의 세트는 누구? 정량적인 상대 굴절률을 이용해서 누가 굴절률이 클지 작을지 내신에서 계산하는 것까지 다 대비를 시켰고요. 다른 한 축의 문제는 외워서 문제 푸는 거야. 이런 현상은 굴절 현상이니 간섭 현상이니 물어보다 보니까 외우면 맞고 안 외우면 틀리고, 그치? 그래서 지금은 강하게 안 할 텐데 친구들이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금은 안 헷갈리거든. 뒤에 가면 간섭 현상 들어가면 간섭에서도 현상이 많아. 그러면 이게 간섭 현상인지 굴절 현상인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빛의 굴절, 생활 속의 굴절 현상의 첫 번째 누구다? 빛의 굴절 현상이 있더라. 자, 빛의 굴절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지랑이, 신기루라고 불리는 녀석인 거지. 이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뭐에 똑같은 거야. 자, 땅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신기루가 밤에 보이지 않지. 밤에는 귀신이 보이는 것이고요. 낮에는 신기루 현상 매우 더울 때. 그래서 우리는 공기층들이 뭐에 있는 거야? 여기 땅에 붙어 있을수록 온도가 커. 온도가 크다는 건 굴절률이 뭐 하는 거야? 작은 거야. 올라갈수록 굴절률이 커져. 이 말은 전파 속도가 아래쪽일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진행했던 녀석이 이쪽이 무슨 매질? 밀합매질. 이쪽이 무슨 매질이죠? 소환매질이지. 그래서 진행을 직진하지 못하고 밀에서 소로 갔네. 입사각이 커야 돼? 굴절각이 커야 돼? 밀에서 소로 갈 때는 누구? 굴절각이 커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꺾여버린다라는 사실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부분이 온도가 높아서 열적 현상들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막 사방팔방으로 막 반사된 녀석이 들어가. 그래서 그 반사된 것 중 하나가 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하나는 얘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 눈은 삐꾸다 보니까 누구? 빛은 직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무엇이? 물체가 있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지. 그래서 과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가짜상이 아니야. 거울에서 보는 내 모습은 실상일까 허상일까? 허상이야. 가짜상이 아니야. 우리 눈이 진행한 것처럼 보면 허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실제로 빛이 오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걸로 인식을 안 해? 여기 있는 게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들어온 게 보여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온 빛은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의 감각이 참 놀라운 거지. 경험 때문에 이곳에 거울의 역할을 하는 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 그 내가 자동화로 그걸 만들어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서 보통 신기루 현상 때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건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도 지중해 나라 여행하고 싶다. 너네 1년 반 수능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날라버려. 배낭 하나 메고 유럽이나 유럽 너무 처음에 가기 좀 부담스러우면 쌤이 처음 해외여행 겁내서 못 나갔거든. 진짜 하다못해 비행기가 떨어질 것도 걱정하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수보다 적은 건 아니지만 그냥 우선 막 언어가 통할까 돈도 얼마가 들지 막 모르겠고 그렇게 하다가 딱 처음 간 데가 일본이었고요. 일본에 딱 30만 원 정도 들고 가서 3박 4일을 보냈는데 일본 물가 그때 비싸기도 했고요. 30만 원을 어떻게 해? 우선 현지에 가가지고 배편으로 가니까 쌌어. 부산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후쿠오카 항까지 한 11시간인가 12시간인가 걸리거든. 도착할 때까지 배가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선박이 또 정박해 있어요.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왜 검사 받아야 되니까. 근데 배가 너무 커. 그래서 쌤은 오히려 좋았어. 3등실로 끊어놓고 갔는데 배 안에 진짜 바다를 보면서 목욕을 할 수 있고 배가 크니까 안에 담배 자판기 매점 하다못해 진짜 여러 유흥시설들 다 있더라고. 근데 우선 비싸니까 막 이렇게 타고 이렇게 있다가 내려가지고 이제 가는데 한국인 줄 알았어. 후쿠오카 내리자마자 다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 거야. 일본 상인들이. 그래서 형님 이리 와 여기 맛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한국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호객행위에 한번 붙잡히고 나니까 내 거의 절반을 썼지. 그래서 자기가 좋은 술집 맛있는 술집 안 돼. 그래서 거기에서 한잔 하면서 밥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딱 봐도 삥 잘 뜯기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래요? 아리가또 이제 못하는 일어 좀 몇 개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뭐가 이렇게 조금 나오지? 뒤에 뭔가 더 나오겠지? 다 먹었대. 나가래. 계산하래. 우리나라 돈은 한 15만 원 정도가 갑자기 내 여행 경비 반이 없어진 거지.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카드도 안 가져갔고 정말 딱 30만 원만 들고 배 왕복 끊고 간 건데.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 일본에서 노숙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너무 비싸니까 안 되겠다. 날도 따뜻하기도 했고요. 그때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 7, 8월 달. 그래서 거기도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있는데 잠은 자야 되니까 그래서 공원에 이렇게 앉아서 캔맥주 좀 먹다가 잠이 딱 들었는데 누군가 새벽에 깨워. 막대기 같은 걸로 난 툭툭 찌르면서 뭐라고 일본어로 막 말을 하는데 알아먹겠는 거야. 여긴 내 자리니까 너 당장 꺼져 이런 뉘앙스인 거지. 노숙자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 왜 일본은 원래 그렇게 공원에 밤에 노숙자가 나타났다가 낮에는 사라졌다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걸어 다니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지. 공략을 할 때는 일본은 남자 새끼들을 믿으면 안 되고요. 중년의 여성들이 정말 친절하고 착하며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편의점에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15만 원짜리보다 편의점 3,000원, 4,000원짜리가 더 맛있는 거지. 막 먹으면서 이제 아줌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진짜 숙소까지 같이 1시간가량 가가지고 안내해주고 뭐 막 이렇게 다 도와주는 거고, 지하철 같은 데서는 너네 또래들이 머리 막 이상하게 해놓고 막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면서 날 꼬라보고 지하철은 위험하니까 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요. 일본 괜찮아. 그래서 혹시나 혼자 갈 때 겁난다, 후쿠오카 딱 내리면 다 한국말이죠. 이미 괜찮아. 쌤도 살아왔잖아. 그래서 1년 반만 열심히 한번 해놓고 한번 그렇게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땅에서만 신기루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쪽에서도 그리고 바다 위에서도 보이는 일이 마찬가지야. 바다 위에서 보이는 이유는 아까랑 반대인 거지. 얘는 물이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 즉 아래쪽일수록 이 녀석은 미란 매질, 위쪽으로 갈수록 무슨 매질인 거야? 소환 매질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다음과 같이 꺾여서 이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겠지. 미란 매질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소환 쪽으로 갈수록 나중에 온도가 높으니까 열적 현상이 커서 반사되는 녀석이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올 테고요. 그래서 우리 눈은 직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배가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하늘에서 보이는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중해에서 건조하고 온도가 높은 지중해에서 많이 관측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렌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이제 좀 편합니다. 뒤쪽에 있는 문제들 처리하실 때.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볼록 렌즈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 보면 실질적으로 빛이 두 번 꺾이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 꺾이고 나서 다시 한 번 꺾여. 근데 우리는 얇은 렌즈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고, 전제 조건만 답시다.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진행하면 렌즈는 항상 뭐에? 두꺼운 쪽으로 뭐한다? 꺾인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편해. 이쪽이 소환 매질이고 이쪽이 미란 매질이야. 즉 공기고 얘가 유리야. 그러면 어떻게? 두꺼운 쪽으로 꺾여버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어디로 꺾여야 되지? 살펴볼 때 모양이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데 조심해 주셔야 될 거, 이런 케이스도 있어. 이 모양은 그냥 볼록 렌즈 모양이야. 왜? 가운데 잘라서 생각하면 가운데가 가장 뿔특하니까. 여기가 물이고 이쪽이 공기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케이스는 얘가 미란 매질이고 얘가 소환 매질이 되겠죠. 무슨 일 벌어져?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고 그 반대가 되고, 얘는 오히려 오목 렌즈의 역할이야. 그래서 미란돼서 소환대로 진행할 때는 우리가 알던 결과의 반대다 라는 걸 가지고 하면 상대 굴절률이나 막 굴절률에 비 안 써도 되는 문제들이 뒤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데 대신 전제 조건은 소환돼서 미란대로 갈 때는, 미란돼서 소환대로 갈 때는 누구? 그 여기야. 볼록 렌즈는 오목 렌즈의 효과, 오목 렌즈는 볼록 렌즈의 효과. 자, 세 번째, 겉보기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저 겉보기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살펴보면 마찬가지인 거지. 빛이 여러 대로 반사되는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경로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빛이 누구? 다음과 같이 꺾일 수밖에 없죠. 왜? 미란 매질이니까 입사각은 이만큼, 굴절각은 이만큼. 우리 눈은 직진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동전이 여기에서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떠 보인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물이 얕은 지알고 들어갔는데 깊은 이유가 뭐야?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빛의 굴절 신기루 있었고요. 두 번째 렌즈, 세 번째 누구? 겉보기 현상 있었습니다. 자, 소리의 굴절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 지난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러한 부분들 소리의 굴절 대표적인 녀석 알아두시면 되는데, 재미난 실험이 하나 있죠. 누구?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좀 있어줘야 돼. 어떤 전제 조건이냐? 공기에 비해서 두 가지의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하나는 CO2, 다른 하나는 헬륨.
공기에 비해서 CO2는 미란 매질이야. 무거워. 헬륨은 소환 매질이야. 전파 속도가 빨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 여기에서 스피커가 앞에 있는데 스피커 앞에다가 다음과 같이 CO2를 놔둔 풍선을 놔두는 거야. 그럼 여기는 공기고 이쪽은 CO2니까 소리라고 하는 음파가 들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 볼록 렌즈에서 꺾이는 일처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나타나지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릴 수가 있겠죠.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 공기에서 유리.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 거야. 그런데 헬륨을 집어넣어 버리면 헬륨은 공기보다 소환 매질이다 보니까 공기가 상대적으로 미란 매질이 돼버리거든. 그럼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인데 모양이 볼록 렌즈 모양이네. 얘는 반대로 이렇게 퍼져버려. 그러니까 분명 아까는 CO2였을 때 잘 들렸던 지점이 헬륨은 풍선을 놓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내 귀에 도달을 거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녀석이다. 소리의 세기가 왜 작아지고 커지는지. 그래서 CO2는 공기보다 미란 매질, 헬륨은 소환 매질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이 실험 자료 굉장히 재밌는 자료 될 테고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해서 아는 내용이죠. 물결파 굴절할 때 해안선을 따라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게 해안선이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쪽이 상대적으로 얘는 땅이 나와 있으니까 얕은 곳이 될 테고 얘는 깊은 곳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파동이 진행할 때 이 녀석의 파면들의 차이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파면이 길다라고 하는 건 전파 속도가 빠른 거지. 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나와져 있는 이 부분들은 파와 파 사이의 거리가 짧아. 왜? 얕은 곳이니까. 그래서 그 녀석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고요. 바로 예제 1번 이야기하면서 살펴봅시다. 어디가 깊은 물? 그치. 얘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누구 보면 돼? 파와 파 사이의 거리, 파와 파 사이의 거리. 그래서 얘 깊은 물, 얘 얕은 물. 자, 옳지 않은 것은 물의 깊이는 B보다 A에서 더 깊다. 맞는 말이고요. 물결파의 진동수는 똑같이 파동이 진행할 때. 만약에 이거 호이겐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니? 라고 한다면 파가 이렇게 지금 가는 거야. 왜? 90도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 90도 돼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90도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경계면에서 법선 하나 그려가지고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지. 이 녀석이 입사각이고 이 녀석이 굴절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얘는 바로 얘로 보면 돼. 누구? 경계면과 입사파면이 이루는 각. 이게 입사각이고 경계면과 굴절파면이 이루는 각. 이게 굴절각이겠네. 그럼 당연히 이게 요것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너 소환 매질, 미란 매질, 깊은 물, 얕은 물, 굴절률 작고 굴절률 크고 전파 속도 빠르고 전파 속도 느리고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고가 결정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마 16 정량적인 접근을 끝났지만 테마 17에서도 똑같이 그 내용 상대 굴절률을 그대로 이용해서 살펴보는 게 전반사입니다. 상대 굴절률을 한 번 더 연습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43페이지 전반사 들어가는데 이 전반사는 좀 문제 풀 때 친구들이 조금씩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왜? 산수 계산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푸는 결은 상대 굴절률 다 써놓고 접근해서 산수 계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